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지지한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에 실패하면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치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50%에서 60% 정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6개월 뒤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던 것과도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6개월에 대해 지지율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한겨레 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좌담회를 했죠. 송채경화 기자가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자리였는지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정확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표적 집단 심층 좌담회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 FG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대선 투표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직접 찍었던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에서 50대 초반 남녀 이제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좌담회를 연 건데요. 네. 네, 일단 좌담회 진행이나 아니면 참석자 선정은 리서치 플러스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제 선정과 진행을 맡았고요. 지난 23일 저녁에 이제 서울 서대문에 있는 이제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겨레 보도용으로 이제 좌담회를 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좌담회 참석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다양했는데요. 회사원, 가정주부, 임대업 하시는 분도 계셨고,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자, 보통 여론조사하면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의 그 좌담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표본 집단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던가 이런 네. 조사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중심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1000명 중에서 몇 퍼센트가 어떤 인물이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한다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FGD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지지를 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심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가장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그 좌담회 참석자들도 계속 지지한다 이런 태도를 보였죠. 이유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안정감 있을 것 같다, 나라가. 그 이전 정부가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애초에 찍을 때부터 그랬군요. 네, 찍을 때부터 여성 대통령으로서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 같다라는 기대로 찍었는데, 실제로 6개월 동안 지내보니까 좀 평온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고 좀 안정성을 유지해왔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이전 정부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컸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애초에 기대 자체가 조금 높지가 않았어요. 박근혜 네. 정부에 대해서 이전 정부보다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보다만 좀 잘해달라, 이런 기대에서 지금 특별히 이제 실수를 하거나 시끄럽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까지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만큼 이제 기대도 더 높고요.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시기가 이르다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평가하기가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정권을 운영하는 데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네. 좀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감을 반영한 그런 의견들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성 대통령으로서 안정감이 있다 이런 평가를 얘기하셨는데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차이는 없었고요. 남성 지지자나 여성 지지자나 다들 비슷하게 안정감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과 이미지 이외에도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가 판단에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지적 평가를 해주신 게 대북 네, 리스크 대북 관리. 문제군요, 네, 역시. 왜냐하면 정권 후반,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후반이나 아니면 박근혜 정권 초반에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개성공단도 사실은 폐쇄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걸 좀 현명하게 그것도 예전에는 이제 북한에 좀 끌려가는 모습으로 해결이 됐다면 지금은 우리가 마치 주도하는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했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랑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연달아 있었는데 외교적인 성과. 네, 외교적인 성과, 뭐 품격 있는 외교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던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추징금 환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비리 척결 이런 이미지 개선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당히 정확하게들 보고 계시네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배경 가운데 하나로 언론 지형이 유리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한겨레 신문에 기사로 좀 쓰셨는데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평온하다는 평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참석자들 가운데서는 그 평온한 게 사실은 실제로 평온한 게 아니라 평온하도록 덮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을 네.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언론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뭐 그중에서 그중에서 한 참석자가 얘기한 걸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제 박근혜 정부 6개월이 평온하다고 말들을 했지만 평온한 게 아니라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한다. 보도를 안 한다. 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일컫는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가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촛불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보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덮고 있는 거다. 이렇게들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예리하게 보시는 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무엇을 얘기하던가요? 이제 크게 이제 초기 인사 실패 문제가 네. 있었고요. 너무 이제 올드한 인사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죠. 네,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소통 부재, 네, 야당과의 대화 부족.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자, 하나씩 끊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사회자가 박근혜 정부 6개월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달라.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라고 했을 때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라고 올드. 네, 네, 그 단어를 그렇군요. 딱 찍었더라고요. 인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인사. 네, 인사가 그렇다는 건데요. 일단 정권 초기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같은 연세가 경우도 많으셨죠. 네, 총리로 후보에 올랐지만 좀 연세가 많다는 평가도 있었고 어쨌든 낙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었는데 네. 이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일부 참석자는 이제 뭐 안정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진 않는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인사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아주 강한 의견도 나왔네요. 네. 자, 세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냥 막연히 세금이 더 싫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다 비판을 했어요. 그거는 내가 세금을 더 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는 아니었고 네. 이제 복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면 일단 먼저 서민들이나 중산층에 대한 주머니를 먼저 털 게 아니라 대기업의 법인세를 좀 높이거나 고소득자들에게 좀 걷거나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왜 유리죽 지갑부터 먼저 터냐 기분이 이런 나쁘다. 네,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네,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더 불만을 가했던 거는 세부담 기준선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연수입이 3,450만 원 그렇죠. 을 네. 기준으로 하다가 이제 불만이 많아지니까 하루 만에 5,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참석자들이 도대체 이렇게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꿀 아. 거면 왜 애초에 그거를 제대로 발표를 안 했느냐 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루 만에 그렇게 바꾼 것 자체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소통 부재를 말씀하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야당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는 야당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국을 풀어가야 되는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출구를 마련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통 큰 사람으로 비춰줘야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전국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국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정치학자 수준의 말씀들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나요? 네, 대부분 비판적이었고요.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장외투쟁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한 분은 사실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장외투쟁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해하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 7분들은 국회의원이 이제 일이 있으면 국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밖으로 나가냐, 뭐 동정표 얻으려는 거 아니냐, 뭐 쇼하는 거 아니냐, 길거리 막혀서 짜증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좀 내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라 그런지 야당에 대해서는 좀 평균치보다는 점수가 야박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었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던가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새누리당과의 커넥션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 단정적으로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새누리당의 커넥션이나 이런 게 밝혀진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다. 대통령 하얏감이다라고까지 표현한 분도 계셨고요.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계시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당히 자르고 덮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네, 특이하군요. 네, 추후 국정 운영에 이제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국정조사에 나온 청문회 증인들을 막 감싸는 변호사 같은 태도를 보여서 여러 가지 지탄이 일었는데요. 네. 자, 이분들은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보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진 않았지만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너무했다라는 너무했다. 의견을 보여주셨어요. 본인도 새누리당 지지자인데 같은 직장에서 TV를 보면서 청문회를 보면서 다들 이제 새누리당이 너무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다 대고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본인이 보기에도 저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고두고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의견이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단 실천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돈이 없으니까 복지 공약을 좀 축소해야 한다, 이런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좌담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네, 좌담회 참석자분들도 그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찬반이 되게 팽팽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복지 공약을 정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은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증세를 하면서까지 이 복지 공약을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좀 축소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갈린 건데요. 일단은 복지 공약을 실천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이제 큰 틀이 복지 국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하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더 거두면 사실 그 복지 공약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셨고요. 네. 이제 복지 축소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보편적인 복지라는 게 너무 퍼주기식인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뭐 노인층, 뭐 지하철 이제 무료로 타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소득 수준을 따져서 부자들은 제외하고 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는 거 복지를 해야 아니냐.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한 두 개만 더 드려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0%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자, 송채경화 기자는 지금 새누리당 출입 기자기도 하고 이번 좌담에 취재도 했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좌담회를 하기 전에는 참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 경제가 많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정원 사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그랬는데 사실은 국정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다른 참석자, 새누리당 지지자이면서도 이제 국정원 사태나 아니면 촛불 시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처럼 실제로 막혀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지지를 많이 보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 그러니까 시끄러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랑은 한 걸음 떨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은 시끄러운 부분들을 접해도 아, 저건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부분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조금 나왔지만 처음에 애초에 이명박 정권보다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 그러니까 기대치가 조금 애초에 좀 낮았는데 그게 좀 조용해 보이는,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지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계속될까요? 계속된다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도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이미 이제 정권을 잡은 마당에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일 텐데,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만들이 좀 꽤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약 수정이라든지 이미 공약 수정이 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귀를 계속 막고 있다면은 금세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송채경 기자의 분석력이 일취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뭔가 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시를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60%를 넘는 것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보여주는 차분함 그리고 안정감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공기업 인사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정부 주요 부처 국장급 인사까지 챙기던 1970년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만기 칠라형 리더십은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정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면 국정이 서서히 마비되고 어느 순간 지지율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순식간에 뒤집어 엎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상식에서 좀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치고는 너무나 방어적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을 달았고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 다수가 국정원의 댓글 공작은 실제로 있었고 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비상식적인 인식과 발언이 계속 쌓이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송채경화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채경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한용이었습니다.